아르키메데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대 과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세계의 원리를 이해한 천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 사유의 힘이 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인물, 그의 발견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고 살아남은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약 287년에 시칠리아 섬의 그리스 도시국가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시라쿠사는 헬레니즘 세계의 위대한 사상들이 교차하는 강력한 문화 및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삶은 번영하는 무역항과 철학적 토론의 장소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대조로 가득했습니다. 위치 때문에 도시는 자주 공격과 전쟁에 시달려 끊임없는 위험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이중성, 우아함과 위험, 이 아르키메데스의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론은 항상 실천과 함께하며 지식을 실제 행동과 결합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이 우주와 자연 법칙의 기초를 막 탐구하기 시작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해 사색했지만 계산이나 경험으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일은 드물었다. 아르키메데스는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발견을 실천에 옮기고 검증하며 적용한 사람이었다. 그의 독특함은 그가 단순한 학자적 사상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실천가였다는 점에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위대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그의 고향 시라쿠스는 아르키메데스의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그 도시는 과학과 예술의 후원자였던 헤론 2세 왕의 통치 아래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후원 아래 이론적 문제와 도시의 실질적 문제를 자주 해결했다. 헤론 2세는 방어시설 건설부터 보석상의 정직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잡한 과제를 아르키메데스에게 맡겼다. 이 사건들은 나중에 의리케 전설의 기초가 되었다. 당대의 아르키메데스는 미래의 사람이었다. 그의 저작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탐구와 새로운 지식 발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작품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숫자, 공식, 물리 원리에 대해 기록하며 실용적 발견과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 과학자들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과학이 추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임을 이해했다. 그의 존재는 고대 철학과 현대 과학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수세기 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이 세계의 구조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 원리를 세웠다.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20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이 비범한 호기심 덕분에 세계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이뤘습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있었고 그는 가장 복잡한 현상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거대한 발견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사고하며 과학에서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지렛대를 놓아주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는 그의 과학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말은 천재성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믿기 어렵고 대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르키메데스는 올바른 지렛대 지점을 찾으면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물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렛대를 길게 하고 견고한 기반을 찾으면 가능성은 거의 무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독특한 사고방식, 단순한 물리 법칙에서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역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문제의 핵심인 지렛대 지점을 찾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답을 찾는 능력은 그의 시대뿐 아니라 수세기 후에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는 물리적 발견뿐 아니라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도구와 견고한 지렛대 지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세기 에너지, 운동, 과학의 구현체였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라쿠사는 단순한 그리스 도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로, 문화, 위대한 지성들이 교차하는 헬레니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라쿠사는 좁은 거리, 도자기 장식이 있는 작은 집들, 그리고 시끄러운 시장으로 가득한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항구에서는 이집트 상인들과 선원들이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상품뿐만 아니라 지식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무역과 교류의 장면들이 아르키메데스의 어린 시절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시라쿠사는 단순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되어 방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벽과 군사 기계 위에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르키메데스는 장인들이 돌과 나무를 공학의 기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학과 과학의 경이로움에 영감을 받아 세상의 구조를 탐구하는 열정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줄 기계들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라쿠사는 도시를 위한 방어 기계 제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는 철학과 과학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나기 몇십 년 전 유클리드는 수학사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인 원론을 썼습니다. 이 저작들은 그리스 전역에 퍼져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물의 본질, 별의 움직임, 우주의 구조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위대한 발견에 영감을 주는 사상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스 과학은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예를 들어 수학은 건축과 공성 기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르키메데스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했다. 시라쿠사에서의 삶은 격렬한 일상, 지적인 세련됨, 그리고 생존의 도전이 어우러져 있었다. 지능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게 이것은 성장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상인들이 이익을 계산하고 기술자들이 수도 시설을 만들며 철학자들이 세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천재의 기초를 만들었다. 젊은 아르키메데스가 영감을 받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왜 배는 물 위에 떠 있을까? 도시 광장의 거대한 투석기는 어떻게 작동할까? 과학자들은 모래 위에 그린 원과 선으로 무엇을 하는 걸까? 바로 이 질문들이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법칙들을 밝혀낼 것이다. 시라쿠사에서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최대의 과학 및 문화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고 왕조가 발전시킨 곳으로 헬레니즘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다양한 문화의 지식과 기술이 집중된 독특한 도시였다. 젊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을 공부하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 저장소인 도서관으로 유명했으며 수천 권의 파피루스와 필사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컬렉션에는 철학, 수학, 의학, 천문학에 관한 저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문명의 지식이 모여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곳에 와서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위대한 발견의 기초를 마련한 저작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발견을 위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시의 과학 인프라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곳에는 무신이라는 연구소와 학술기관이 있었습니다. 무신의 벽 안에서 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고 실험을 수행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새로운 발견과 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최고의 지성들에게 배웠으며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기하학의 기본 교재인 유클리드의 저작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선, 평면, 도형과 그 속성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한 유클리드의 저작을 깊이 연구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강화했습니다. 이 지식들은 아르키메데스가 기하학과 역학 분야에서 미래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의 아이디어 발전과 확장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유클리드의 아이디어를 완성된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기 위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수력 장치의 발명가인 크티12와 같은 역학과 물리학 분야의 다른 학자들의 저작도 연구했습니다. 키티12의 수시계와 펌프에 관한 작업은 아르키메데스가 유체 정역학과 역학 연구에 영감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미래의 아르키메데스를 그의 이름을 딴 유명한 법칙, 즉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발견으로 이끌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천문학적 아이디어도 논의되었는데 이는 아르키메데스가 천체와 행성의 운동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학업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배우고 당시 가장 진보된 과학에 몰두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실용적인 문제와 기술과 관련된 야심찬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도시방어, 농업 개선, 신기술 개발에 종사했으며 이는 아르키메데스에게 실용적 접근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실용적 접근법을 받아들여 이론과 실천을 결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과학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온 아르키메데스는 이미 수학, 물리학, 공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으며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의 재능이 방향을 찾고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를 얻어 그의 과학적 발견의 시작점이 된 장소였습니다. 귀환 후 아르키메데스는 수학과 기하학에 적극적으로 몰두했으며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이제 아르키메데스 나선으로 불리는 나선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나선은 공식적으로 기술된 최초의 복잡한 수학적 도형 중 하나였으며 그 특성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나선을 이해하려면 선이 중심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주위를 감으며 나선을 형성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선의 각 감김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는 각 새로운 감김이 이전 감김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선이 회전한다고 상상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객체가 아니라 독특한 특성과 용도를 가진 실제 모델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나선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나선의 감김 사이 면적을 연구하고 계산했는데 이는 당시 현대적 계산 방법 없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적분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면적 계산을 위한 자체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는 수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나선의 실용적 가치는 매우 컸으며 그 특성은 공학과 기계공학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물을 끌어올리는 나선형 펌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펌프는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아르키메데스가 균일한 움직임을 위해 나선형 형태를 사용한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선은 또한 균일한 움직임이 중요한 기어 및 나사 구조와 같은 기계 장치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아르키메데스가 이 곡선을 연구하며 세운 원리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복잡한 도형의 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분법을 예견하며 수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도형을 알려진 매개 변수를 가진 작은 부분들로 나누고 그 면적이나 부피를 합산하는 소거법을 사용했다. 원 면적을 구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는 원 안에 정다각형을 내접시키고 원 밖에 정다각형을 외접시켰다. 다각형의 변수를 늘리면서 그는 원의 면적에 점점 더 정확하게 근접하는 계산을 완성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면적이 반지름과 원주 길이의 절반의 곱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원의 기하학과 성질의 중요한 발견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또한 3차원 도형의 부피를 연구하여 그의 부피가 그를 둘러싼 원기둥 부피의 우세마 같다는 것을 보였다. 이때 원기둥의 높이는 그의 지름과 같다. 증명을 위해 그는 도형을 얇은 단면으로 자르고 그 부피를 비교했으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적분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발견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겼으며 자신의 무덤에 구와 원기둥을 새기도록 유언하여 업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여 높이와 밑면이 같은 원기둥 부피의 1/3임을 증명하며 3차원 도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그는 포물선 부분을 포함한 다른 복잡한 도형의 면적과 부피도 연구하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한계와 적분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사실상 그 원리를 사용하여 미래 수학의 기초를 세우고 뉴턴과 라이프니츠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는 시라쿠사의 통치자 헤론 2세의 왕관과 관련이 있으며 그는 아르키메데스에게 금으로 만든 왕관의 순도를 검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보석상은 일정량의 금을 받았지만 왕은 장인이 더 저렴한 금속을 섞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고 아르키메데스는 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부력 원리를 사용하고 왕관이 밀어낸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왕관이 위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같은 금속은 손상되지 않지만 왕관의 순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헤로는 왕관이 정말 순금인지 확인하는 과제를 아르키메데스에게 맡겼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오랫동안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목욕을 하던 중 자신이 물에 잠기자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밀려난 물에 부피가 잠긴 물체의 부피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는 왕관을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관의 부피를 밀려난 물로 측정하고 그 질량을 같은 부피의 순금 질량과 비교하면 왕관의 불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을 깨달은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외쳤습니다. 으레카, 그리스어로 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도시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견의 기쁨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원리를 왕관 검증에 적용했습니다. 먼저 왕관을 공기 중에서 측정한 후 물에 담가 다시 측정했습니다. 무게 차이를 측정하여 그는 왕관의 밀도를 계산하고 순금의 밀도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관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했는데 왕관의 밀도가 금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적용되는 유체정역학 법칙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아르키메데스 법칙은 액체에 잠긴 물체가 밀려난 액체의 무게와 같은 부력 떠오르는 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발견입니다. 왕관에 관한 전설과 유레카 외침은 과학적 발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찰력과 직관이 실용적인 문제의 우아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관찰이 과학과 기술에서 근본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르키메데스 법칙은 왜 어떤 물체는 뜨고 어떤 물체는 가라앉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부력이 밀려난 액체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에 물을 담그면 공이 물의 일부를 밀어내어 물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밀려난 물은 공 아래에서 압력을 가해 공을 다시 표면으로 밀어 올리려 합니다.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무게와 부피에 달려 있습니다.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물체는 돌처럼 가라앉습니다. 돌은 무겁고 그것이 밀어낸 물의 부피가 표면에 떠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무 판자처럼 뜹니다. 판자는 부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양의 물을 밀어내어 표면에 뜰 수 있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욕조에 누우면 몸이 물을 밀어내고 물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일어설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물이 몸무게의 일부를 보상하는 부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많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원리는 배가 무거워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의 근본입니다. 배의 형태가 힘의 균형을 맞출 만큼 충분한 물을 밀어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륨 풍선은 내부 가스가 공기를 밀어내어 부력이 풍선을 공중으로 띄우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은 물체가 액체와 기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발견은 공학과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체정역학 원리를 정립한 후 아르키메데스는 특히 지렛대와 도르래 같은 간단한 기계에 집중하여 무거운 작업을 쉽게 했습니다. 그는 지렛대를 사용하여 가해지는 힘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수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의 선택과 지렛대의 길이가 힘을 증폭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쪽 끝에 작은 힘을 가하면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의 유명한 말은 이렇게 전해진다. 나에게 지지점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이 아이디어는 역학의 기초가 되었고 지렛대의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가 역학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단순한 원리가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르래 시스템인 폴리파스트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고정 도르래와 움직이는 도르래를 포함하며 줄을 통과시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을 쉽게 했다. 폴리파스트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을 크게 줄여주었다. 도르래가 많을수록 무게를 다루는 일이 쉬워져 이 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발견을 실제에 적용했다. 그의 지렛대와 도르래는 건물 건설, 돌 블록 이동, 공성 기계 제작에 사용되어 건설 효율을 높였다. 그의 연구는 역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고 과학적 지식이 실용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돕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발견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많은 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기원전 13세기 도시 공성 중에 만든 공학적 발명품으로도 유명하며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돌과 화살을 멀리 던지는 투석기와 발리스타였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장치들의 크기와 각도를 정확히 계산했다. 이 장치들은 도시 방어를 강화하여 멀리 떨어진 적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포위전 동안 도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는 이론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결합하여 일상생활과 군사작전 모두에 유용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기술과 공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쳐 미래 발명과 현대의 리프팅 메커니즘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는 위대한 학자이자 발명가로 역사에 남았으며, 그의 발견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방어 장치의 정확성과 사거리를 높이기 위해 도시의 수비병들은 투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적이 성벽에 접근하기 훨씬 전에 로마배와 공성시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언급된 또 다른 발명품은 아르키메데스의 발톱이라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배의 선수 부분을 들어올리는 갈고리나 집게가 달린 거대한 크레인이었습니다. 로마배가 성벽에 접근하면 발톱이 배를 물에서 들어올려 힘껏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배를 전복시켜 적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설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른바 점화용 거울의 사용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태양 광선을 나무 배에 반사시켜 불을 붙이는 금속 거울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장치의 실제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반사 거울 아이디어는 아르키메데스의 공학적 사고의 규모와 도시 방어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또한 도시 방어벽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지렛대와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 공성탑의 징역을 방해하고 적의 구조물을 파괴하는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이 발명품들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기계에 기반한 시라쿠사의 방어는 2년 넘게 지속되며 적을 늦추고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기계들은 로마인들에게 마법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들은 공학적 천재성과 도시의 끈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시라쿠사는 결국 함락되었지만 도시 방어에 대한 아르키메데스의 기여는 그의 발명품 덕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발명품들은 적으로부터 도시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공적인 방어 후 아르키메데스는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덜고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 제작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나사로, 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며, 그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사는 경사진관 내부에 고정된 나선형 구조로 한쪽 끝은 물에 잠기고 다른 쪽은 각도를 이루며 올라가면서 액체의 이동을 돕습니다. 나사를 회전시키면 물이 나선 사이에 포획되어 관을 따라 위로 올라가며 나선의 방향을 따라 액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작은 경세도 이 장치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며, 이 단순한 메커니즘은 농업, 건설 및 기타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사가 특히 물 접근이 제한된 지역, 예를 들어 나일강에서 농경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이집트에서 관계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습지를 배수하고 도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 고대 도시들의 인프라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나사는 선박에서도 필수적이었으며, 화물창에서 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침수를 방지하여 해상 여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 기술은 아르키메데스의 발명 원칙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으며, 오늘날 그의 나사는 농촌 지역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폐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밭에 물을 대고 심지어 수력 발전에도 사용된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나사를 회전시키고 그 움직임이 전기로 변환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아 곡물이나 모래와 같은 벌크 재료를 산업 현장에서 운송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최고의 발명을 창조하고 로마인으로부터 시라쿠사를 방어하는 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키메데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작업은 전쟁에서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12년의 시라쿠사의 함락은 위대한 학자의 생애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은
아르키메데스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시 점령의 혼란 속에서 그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는 계산에 몰두하여 모래의 기하학 도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로마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학자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내 도면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는 아마도 짜증이 났거나 상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르키메데스를 죽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죽음 앞에서도 학자의 과학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사색하는 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그의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으며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이 이야기는 지식과 힘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다. 과학을 소중히 여긴 마르첼루스는 아르키메데스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명령은 군인의 잔혹함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은 거친 힘 앞에서 지식의 취약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는 과학과 인류 전체의 큰 손실이었다.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은 여러 세대의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인류 천재성과 과학 발전의 대명사가 되었다. 기계학, 수학,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그의 저작들은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과학의 토대가 되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에서 과학 사상이 쇠퇴하면서 과학적 성과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키메데스의 저작들은 비잔틴과 아랍 학자들 덕분에 보존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번역하고 지식을 전파했다. 서구의 많은 과학 중심지가 파괴된 후 아르키메데스를 포함한 고대 저자들의 저작들은 한동안 잊히거나 사라졌다.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도서관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을 보존하며 후대 세대를 위해 이를 필사하고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비잔틴만으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식을 보존하기에 부족했으며 7세기부터 아랍 학자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슬람 황금기 시대의 아랍 세계는 과학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 예를 들어 알마운은 고대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조직했습니다. 바그다드에는 베이트 알 히크마라는 지혜의 집이 설립되어 주요 과학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아리스토텔레스 등 위대한 학자들의 저작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아르키메데스의 수학과 역학에 관한 저작에 주목했습니다. 알킹과 알하디스 같은 아랍 학자들이 이 지식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알하미스는 아르키메데스의 유체 정역학을 따라 자신의 저작을 작성하여 액체 내 물체의 부력 원리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고대 문헌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하는 주석과 함께 이루어져 넓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아랍어 번역들은 아르키메데스의 지식이 고대에서 중세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10세기의 유럽은 스콜라 철학 시대로 알려진 과학 르네상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랍 학자들의 번역본은 스페인과 시칠리아를 통해 서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시칠리아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습니다. 라틴어 번역가들, 예를 들어 게라르드 크레모는 아랍어로 된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 대학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은 수학과 역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작업은 러나르도 피보나치 같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수학 연구에 자신의 방법을 적용했으며 로저 베이컨은 그의 실험적 접근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저작은 르네상스 시대에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유럽 학자들은 비잔티움에 보존된 그리스 원본에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과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분법의 발견을 포함한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에 관한 작품은 1906년에 발림프세스트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아르키메데스의 유체 정역학 아이디어가 활발히 연구되었고 그의 저작은 유럽 과학 사상의 형성에 일조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역학 발견은 중세 학자들과 갈릴러, 뉴턴 같은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갈릴러는 아르키메데스가 개발한 질의 원리와 유체 정역학을 높이 평가했으며 뉴턴은 자신의 연구에 그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저작의 보존 역사는 지식이 문명과 시대를 넘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며 문화와 시대를 연결합니다. 아랍 학자들은 고대의 지혜를 보존했고 유럽 번역가들은 그것을 되돌려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연결했습니다.